신부는 도망친 게 아니라 모두의 인생을 날려버릴 폭탄을 던지고 사라진 겁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샹들리에 불빛, 하객들의 기대 속에 신랑 지혁은 당당히 입장합니다. 신부 입장. 사회자가 외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3번을 외쳤지만 마찬가지였죠. 그때 정호영 회장의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한 줄.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혁의 휴대폰에도 거의 동시에 도착한 메시지. 정말 미안해요, 지혁씨. 제가 돌아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순간 결혼식장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신랑만 홀로 단상 위에 남은 충격적인 장면. 이 장면 하나로 지혁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포털 기사 제목 보셨죠? 재벌가 신부 도주극 신랑 굴욕. 하객들 앞에서 버림받은 남자. 결혼식 파탄 회사도 싸늘한 반응. 세상은 등을 돌렸고 남은 건 모멸감뿐이었습니다. 술잔을 붙잡고 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라도 최소한 내 선택이라 믿었는데 결국 난 모두의 놀림감이었구나. 지혁은 단순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분노가 깨어났습니다. 좋아. 날 이렇게 만든 보아 정호영, 그리고 날 조롱한 세상. 반드시 돌려주겠다. 여기서 은호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대학 시절 선배였던 지혁에게 고백까지 했던 은호. 차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지혁에게 있었죠. 결혼식 파탄 장면을 지켜본 은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내가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혁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지만 지혁은 차갑게 말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지금은 누구 옆에 서도 흉이 될 뿐이야. 그 말에 은호는 상처를 받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배 곁에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호 곁에는 늘 성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향해 직접적인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늘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조용히 차로 데려다주고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내밀고 악플이 쏟아지면 조용히 법률가를 연결해주고 말은 없지만 늘 뒤에서 은호를 지켜주는 사람. 은호는 그게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지혁에게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급격히 뒤집힙니다. 은호는 어느 날 엄마 정순이와 고성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습니다. 순이씨, 이제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겠어? 안 돼요. 지금 말하면 무너져요. 은호랑 성재가 같은 뿌리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 은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성재 오빠랑 나랑 남매? 그리고 방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와 은호,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 은호는 충격으로 무너졌고 성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안 한 겁니다.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게 금지되니까요. 사라졌던 신부 정보와 사람들은 그녀가 옛사랑 김성민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정보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합니다. 저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정호영 회장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떠난 겁니다. 김성민 씨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중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도주는 선 넘었다는 비난과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난 용기라는 응원이 갈라졌죠. 하지만 지혁은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아씨, 당신이 날 도구로 썼다면 이번엔 내가 당신을 무너뜨릴 차례야. 지혁의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정호영 재단의 기부금 내역을 추적했고 결국 횡령 의혹 서류를 손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놀랍게도 고성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쥔 칼은 2개다. 정호영, 고성희. 둘 다 무너뜨릴 수 있겠군. 그는 언론 플레이 대신 조용히 제보자들을 확보하며 시차 공격으로 하나씩 증거를 터뜨릴 준비를 합니다. 결국 은호는 성재에게 묻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남매 맞아요?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난 그냥 네가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일 뿐이야. 그게 다야.
하지만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고성이는 남매 비밀을 쥔 채 언제든 터트릴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둡니다. 흔들릴수록 좌표를 먼저 박아야 한다. 그녀는 은호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은호 씨 지영 옆에 서면 같이 무너집니다. 성재 곁에 있어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하지만 은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선배 곁에 설 거예요. 끝까지. 이제 판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역 사회적 매장에서 부활하려는 남자. 정호영과 고성이를 겨누는 복수를 준비합니다. 은호 지역을 향한 사랑과 성재와의 금단의 피해 진실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성재 고백하지 못한 사랑과 남매라는 굴레에 짓눌려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고성이 비밀을 무기로 삼아 두 집안을 동시에 흔들려 합니다. 정보와 희생자 프레임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더 큰 판을 흔드는 설계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도망간 신부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드라마는 누가 더 오래, 더 조용히 버티느냐의 전쟁입니다. 지역은 소리치지 않고 증거로 버팁니다. 성재는 고백하지 않고 곁으로 버팁니다. 은호는 흔들리면서도 마음으로 버팁니다. 고성이는 계산으로 버티다 계산서에 발목 잡히고 정보와는 사랑을 들고 돌아온 척하지만 결국 계산의 빈자리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